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하이티는 대지진과 태풍에 잇단 자연재해로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릴 수 없는데요. 그 이유 잠시 후 알아봅니다. 결혼이나 가족 부양의 의무가 약화되는 등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한국 사회의 단면이 드러난 2016 사회조사 통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룡 목사입니다. 신천지 전력을 가진 사람이 새누리당 대표 사무실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곳곳에 스며든 신천지 활동에 대한 경계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단 사이비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이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계에서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0년 대지진의 화마가 활기고 간 하이티는 복구가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태풍 피해까지 더해지며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절망과 재앙의 땅으로 불리는 하이티에 과연 희망은 없는 것인지 현지에서 김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흙 쿠키를 먹는 아이들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하이티 최대 빈민촌 시티솔레.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도시 빈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넘쳐나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한 이곳은 최근 매일같이 일어나는 권총 강도와 살인 사건으로 유엔 지정 출입 제한 구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불어온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하이티는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제레미 지역에는 여전히 초토화된 가옥과 농작물이 방치돼 있고 콜레라까지 번지며 유엔 통계상 140만 명이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해 지역에 한 3주가량 있었는데 제가 투입할 당시만 해도 그 콜레라 그 예상 케이스 수가 3,000건 정도였는데 한 3주 정도 사이에 2,500건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향후에는 그 콜레라 어떤 그런 케이스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 하이티가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인 2010년 규모 7의 대지진으로 약 32만 명이 죽었고 이후 80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돼 9천 명이 넘는 이들이 희생됐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의 부패는 여전하고 사후 재건과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하이티 국민들은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지 구호 전문가들은 지진 이후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급격한 지원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단기적이고 1차적인 구호에 그쳐 하이티 국민들을 더욱 이타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Diri haïtien, Haïtia, les pichets, et nous capables c'est plus monde qui gagne l'argent qui achète qui mange tout, tant que monde qui pas gagne assez de moyens, des possibilités, de acheter diri qui sorti aux États-Unis au manger. Et raison parce que les moins cher qui diri haïtien et haïtien plus goûteux qui diri qui sorti aux États-Unis.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온 막대한 양의 쌀 원조는 긴급 구호에는 도움을 줬지만 가격 경쟁 구도를 깨뜨려 과거 100% 자급이 가능하던 하이티 쌀 산업의 자생을 망치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벌어진 현상 또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근본적이고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일에 함몰되었던 복음과 이 구호, 이 복음과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어하는 것인가를 정말 생각을 하고 권 선교사는 또 하이티의 재난을 재앙으로만 인식한 채 구호에만 초점을 맞출 때 영적 도전은 좌절된다면서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선교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생막 지역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해 선교센터를 이양했던 사례나 일부 선교사들이 교회를 통해 현지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은 하이티 사회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과 선교사들은 진정한 하이티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1차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하이티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이티에서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 이주민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주민 선교 컨퍼런스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액트 29 비전 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 첫날에는 개회배를 시작으로 전 국제기아대책 총재인 테드 야마모리 박사의 이주민 선교의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길바울 박사가 이주 현상의 심화와 교회의 대응에 대해 강연했고 이주민 선교와 관련한 주요 이슈 발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세계선교협의회와 이주민 네트워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이주민 선교를 세계 선교의 원동력으로 삼아 제2의 선교의 도약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선한 이웃관계를 이루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주자 선교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단장회의 원례 모임이 지난 24일 여의도 CCMN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선규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여성삼 총회장이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단장들은 2부 안건 토의 시간에 다음 달 모임에서 교단장회의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장 이종승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교단장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단장들은 계속된 의견 교환 끝에 주요 7개 교단과 중소교단 등을 포함해 최대 11명의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을 둘 것을 결의했습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는 24일 여전도회관에서 제1172회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26일 세중앙교회에서 세계복음 광고를 위한 무료 워십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30일 서울역 인근 해뜨는 마을에서 다문화과정과 함께 노숙자와 어르신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조차도 뉴욕은 종교와는 거리가 먼 도시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뉴욕에 복음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re is a movement happening, and it's happening in the last place that you'd expect. An insane amount of people, young people, millennials, are flocking to church here in New York City. So today I'm taking you to where I go to church. It's called C3 Brooklyn in Williamsburg, which, if you know, Williamsburg is kind of like the hipster capital of America. I'm going to meet up with my pastor, Josh Kelsey, and just hang out and see what's happening. Josh Kelsey. I get the privilege of being the lead pastor and planting pastor of C3 Brooklyn. I have a bit of a history with New York. I grew up here from 7 till 16. Really love the place, saw the need, and particularly in Williamsburg where we are right now, a lot of people told us this is the graveyard of churches, you know, don't go there, all the hipsters won't want to come to church. We thought that's the best place to be where no one wants to go to church. Were you expecting to find this up here in New York City? I didn't really have any expectations, but I was looking for community for sure. And so C3 has definitely been a blessing because it was everything that I was looking for. Church for me used to be a place where I felt like I always had to be perfect. And C3 allows me to embrace my imperfections and know that God still loves me regardless. So it's changed my image about church because I knew I can still be a human with flaws and still be loved by God, which is not an idea I had before. Just thinking about what the people go through day to day to make it in New York City, it really shapes our message. We're not coming in with something that's going to discourage them, but rather lift their eyes to who Jesus is. And if we do it from a place of humility and empathy, then people are receptive to it. Even if
they've never heard it before, or maybe they come in thinking this is irrelevant. Once they sense the presence of God and they sense the community and they sense the fellowship, they really do open up to what God is about.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6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가족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노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겨우 절반을 넘었고 부모 부양 의무도 개인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조사 통계로 나타난 대한민국의 현 주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시대는 계속 어수선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긴 텀을 가지고 또 한쪽 면만 볼 수 없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6년 이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어떤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왔다면서요? 네. 그 통계청에서 2016년 11월 15일 날 이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발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가족이? 예. 그래서 이제 통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가족이라면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이라는 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게 이게 이제 일종의 가족이죠. 네, 가정이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기본은 가정을 이루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게 두 명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필수로 보지도 않아요.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살기는 해도 결혼신고는 안 하고 동거해도 좋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아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조사에서 나오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모든 삶의 기초가 사실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가정에서 사람은 성장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고 인생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치유와 어떤 여러 가지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살아가는 이게 무너진다면 참 사회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제일 기초되는 이 단위인 가정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예전의 가정은 상당히 모든 교육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자녀들이 몇 명 됐고 또 할머니들이 집집마다 대부분 있었고
또 부모님도 계셨고 또 자녀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래서 3대가 사는 가정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3대는커녕 부모하고 사는 가정도 좀 적어지고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결혼을 기피해서 가정조차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이 이유는 뭐냐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네.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이 서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번듯한 직장을 갖기 전에는 또 어떤 일정한 정규직 직장을 갖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정규 직장을 갖기 어려운 그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네. 결국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서로 만나서 뭐 미팅을 한다든지 선을 보면 직장이 뭔지를 물어보고 네. 또 너는 뭐를 갖고 있느냐 나는 뭐를 갖고 있다. 이 갖고 있는 걸 서로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조차도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없다거나 네. 직장이 없으면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죠. 네. 그 실제적으로 이제 몇 번 나갔다가 결국 그런 얘기를 한 몇 번 들으면 아 나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이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돈 없는 결혼을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사회가 네.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가정을 꾸려줘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미래 세대들이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들이 결혼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깊은 고민을 할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정말 깊은 기초가 가정. 예. 우리가 특별히 세계의 탁월한 민족하면 예. 유대인들을 많이 듣는데요. 예. 유대인들의 가정을 참 보면 그 가정에서의 출발이 굉장히 구심점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부모와 자녀 함께 살아가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동거하는 비율이 29.2%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데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적어졌죠. 네네.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네. 부모님한테서 이 교육을 받는데 네. 토요일은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나가고 이 세 끼 밥을 부모하고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아이가 뭐를 생각하는지 알고 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지식이 전수되는데 네. 우리 경우는 아예 부모님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비율이 네. 아주 적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한 70% 정도는 부모님하고 안 살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 아예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혼자 나가서 그냥 살고 있고 막 이러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자녀도 부양해야 되고 네. 부모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지고 네. 또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야 될 문제 속에서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이 경제적인 수단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부모들의 경우 요즘에 네. 이제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그 거주비라든지 뭐 생활비, 문화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비용은 네.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후 대책이라는 게 간단하게 네. 논 팔고 집 팔고 열심히 하여튼 자식만 키워주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노후 대책이 돼서 그 자식이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지금 자식들은 부모를 봉양하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네.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 한 네. 60대들 세대를 이른바 낀 세대라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 부모를 계속 효도하고 살았는데 네. 효도 받을 때 와서는 효도 받지 못하는 네.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한테 봉양받지 못해서 스스로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네. 이런 세대가 됐죠. 그래서 그게 점점 일반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자녀에 대한 교육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냥 교육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나서 후에는 허탈해지는 그런 현실인데 어쨌거나 이 부모로서의 살아가려면 이 경제적 생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앞으로 어떤 현상으로 되어질까요? 그게 50대의 경우에 보면 네네. 43.2% 정도가 네.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후 대책을 준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후가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노인 빈곤층이 거의 2명 중에 1명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이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 전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이제 할 수 없이 예전에는 이제 은퇴하면 그걸로 생활이 끝났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은퇴자의 생활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이 자꾸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는 또 다른 직장을 새롭게 가져서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가져야 되죠. 실버 직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일자리가 너무 적은 데다가 그 적은 일자리마저도 정규직이 아니에요.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니까 임시직으로 잠깐 있다가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좀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느 특정 직장에서 오래 있었으면 그 직장의 경험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쯤이면. 그렇죠. 그러면 그 직장에서 다시 직급을 다른 그 직급 전무면 전무 직급이 아니라 그냥 다른 직급의 급여는 훨씬 낮게 해서 결국 그 회사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경륜을 줄 수 있다면 회사에서도 이익인데 그 높은 직급에 있던 그 고소득을 그대로 주면 회사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급여를 낮춰서 그 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다든지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 이외에 이제 공적 연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급자가 또 한 40%밖에 안 되고 그 받는 사람조차도 뭐 한 1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공적 연금의 수급자의 그 연금 액수를 지금 수급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노인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인들의 창업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그 노인 노후 대책에 대한 그런 플랜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가족에 나온 이런 어떤 경제적인 수단의 또 삶의 문제지만 결국 이 개인을 돌보죠. 가족이 못 돌보아줘도 국가가 돌보아주는 것. 이게 선진국의 모델이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가정이 전통적 가족 개념이 이제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뭐 1인 가족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전제품도 개인용, 1인용이 나오고 또 혼밥이라서 혼자서 밥 먹는 데도 많고 심지어는 혼술이라고 그래서 술도 혼자 먹는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줘야 되지만 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그 노인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이것을 단순히 가족의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도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노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입체적으로 논의하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럴 때라고 보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지만 가정의 의미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랑의 크기마저 축소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사상 유례 없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호식품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의류와 신발 소비는 14분기 연속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요. 가계소득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어서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시체를 배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